간암의 치료와 관리라는 주제로 최문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문석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간질환과 간암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문석입니다. 먼저 시간에 저희 고광철 선생님이 간암이 어떤 병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간암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걸리더라도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간암이 사실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안 걸리고, 사실은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간암이 안 걸리신 상황이 제일 좋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내지는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생기셨을 때는 결국은 저희가 간암의 치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간암은 간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하고요. 간암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대로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피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경피적 치료라 그러는데, 피부를 통해서 이따 뒤에 자세히 말씀은 드릴 겁니다. 알코올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고주파로 태워버린다든지, 또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뿌린다든지, 또 간을 아예 다 바꿔치기를 하는 간 이식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신적으로 또 항암제를 치료한다든지 해서 간암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고, 과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환자분께 권해드릴 수 있고, 또 어떠한 방법이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득이 되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실이 적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 의사들의 임무고, 또 우리 환자들하고 보호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희도 간질환의 치료가 딱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술 방법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환자분은 수술이 되십니다. 수술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수술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정양을 하십시오 하고 방법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어렵고 많이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없을 텐데, 문제는 꼭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저희는 천지인, 그러니까 천문도 생각해야 되고 지리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 자체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간암을 볼 때 여기 지금 간을 그림을 그려놨고 간암을 그냥 동그란 걸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암하고 똑같이 간암의 성질이 어떤지, 간암의 진행 정도가 어떤지를 저희가 판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사실은 위는 그렇습니다. 위는 위암이다 그러시면은 이게 조기 위암인지 아니면 어디 퍼져 있는지 그것만 봐서, 예를 들어 환자분은 수술이 되십니다, 안 되십니다, 몇 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십시오, 안 되면은 약물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은 이 간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암을 둘러싸고 있는 간을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간암이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간경화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쉽게 얘기 드리면 수술을 못 하십니다. 또 간이 비교적 좀 크더라도 간이 잘 버텨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암하고 간만 보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간 기능도 괜찮고 간에는 예를 들어서 한 2기나 3기 정도의 간암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그럴 때, 누구나 당연한 거겠지만 조금 젊고 몸이 다 건강하신 분 같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장병도 있으시고 당뇨, 녹내장에다가 현재 혈액투석도 받고 계시고 연세도 여든이 넘고 그러신 분한테 저희가 수술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것보다는 안전한 거를 위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은 다른 암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 일단은 간경화 환자들, 간경변증 환자들에서 주로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아까 고광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B형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비교적 조금 할 때 다른 데 자꾸 전이한다든지 재발이 높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간암 말고도 간암을 둘러싸고 있는 간 기능에 의해서도 환자분이 앞으로 경과가 좋으실지, 오래 사실 수 있을지, 아니면 생명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으셨는지가 좌우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진행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찍게 되고, 특히나 그 간 주변의 혈관이나 또 혹이 있는데 그 주변에 혹이 더 퍼져 있는지 안 퍼져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양의 성질뿐 아니라 종양 주위에 있는 간이 어떤지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간경화가 없는 환자분이라면은 종양이 많이 퍼져 있지만 않으면은 거의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선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여기 보상성 간경변증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간 기능을 크게 A, B, C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는 A 등급은 간 기능이 제일 좋아서 일반인의 한 90% 이상 간 기능이 잘 보존돼 있으신 분이고, B 등급은 한 70%, C 등급은 한 30% 미만의 간 기능이 남으신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간경화가 있으신 분 있더라도 가볍게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거의 모든 치료가 다 종양이 많이 퍼져 있지만 않으면 가능하고요. 하지만 간 기능이 B 등급, C 등급으로 넘어가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간암을 치료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장암이 있으시다. 그래서 대장을 다 잘라내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위암이 있는데 위암이 좀 퍼지고 개수가 여러 개라서, 하지만 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위를 다 드러냈다. 그래도 물론 사시는데 불편하시지만 사시는 데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사람은 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 혹이 있다. 그러면 간을 어느 정도는 잘라내고도 내가 내 간 기능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의 간 기능을 유지할 만큼의 간은 남겨두고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생생한 간 같으면은 좀 많이 잘라내더라도, 절반 이상 잘라내더라도 남은 간 갖고만도 앞으로 10년, 20년 문제없이 사실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이 간 자체가 시원치 않은 간이다. 그러면은 건드리지 못하든지 아니면 잘라내도 아주 조금만 잘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환자의 전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연세가 어떠신지 또 다른 병들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봐서, 만약에 환자분이 그냥 A등급이나 A등급 정도시면은 수술 같은 거나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간 기능이 B등급이면은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릴 고주파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게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게 C등급으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그렇게 치료하는 것 자체가 간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간을 이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간을 통째로 드러내고 새 간을 갈아 끼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간암은 손을 대면 죽는다. 간암은 칼 대는 거 아니다. 요즘에도 비교적 간 기능도 좋고 여기 나오신 분처럼 아주 조그만한 간암을 가지신 분도 뭐 누구네 집 저기도 뭐 15년 전에 20년 전에 누구네 어르신도 간에 칼을 댔는데 퍼져서 돌아가셨다. 뭐 배를 열었는데 손도 못 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과거부터 간암은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옛날에 CT도 없고 초음파도 없고 간암을 미리 진단하지도 못해서 간이 거의 배 밖으로 나온 다음에나 열어보고
그랬을 때 그렇게 나빴던 거고, 요즘에는 간암도 일찍 발견이 되고 수술도 옛날보다는 훨씬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수술한 환자들도 훨씬 잘 보게 됨으로써 수술은 지금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6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20년 전이겠죠. 그전에는 수술을 하셔도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 해서 보통 5년을 생존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도 또 뭐 5년만 딱 사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물론 아닌데, 그래도 암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5년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도리는 다 했고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86년도 이전에는 그게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간암은 손을 대면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91년도 이후에는 이제는 수술을 한 사람에 있어서는 간암을 수술하시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50%에서 60% 이상은 5년 이상을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수술하고 퇴원했다가 뭐 재발하시는 환자분들이 아니라 수술은 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수술을 하고 났더니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그래서 소위 수술하고 연관돼서 돌아가시는 확률을 얘기 드리는 건데, 그게 역시 20년 전에는 한 10분쯤 수술을 하면 한 분쯤 잘못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적어도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이제는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을 수술해서 수술 때문에 잘못되실 확률 자체는 1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수술이 저렇게 좋은데 수술을 하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완치가 되고 수술하다가 잘못될 확률은 100에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수술해야겠다. 이제는 많이 의학이 발전했구나 해서 이제는 사실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선생님 제가 수술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천지인을 다 봐야 된다 그랬는데, 간도 보고 간암도 보고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간암이 얼마나 진행해 있는지랑 환자분이 지금 갖고 계신 간 기능이 어떠신 겁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해서 간 예를 들어서 기능이 조금 나쁘더라도 간암이 초기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간암이 좀 크더라도 간 기능이 아주 좋으면 또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 기능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2기, 3기 꽤 진행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 하시는 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암의 진행 정도로 봐서 간암이 너무 큰 경우에, 그리고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경우, 그리고 간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비간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간이라는 거는 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오른쪽 왼쪽 두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 절반 정도로 잘라내고 이제 남은 간 기능이 있다 그럴 때 그 간은 갖고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봤을 때 간 기능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린 A, B, C 세 등급을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거는 혹시 뭐 이간에 실제로 간이 나쁘시고 경화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을 하려면 간 기능이 제일 좋은 A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이 복수가 있는지 없는지, 뭐 혼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피 검사는 어떤지를 봐서 점수를 우리가 5점부터 15점까지 매겨서 제일 낮은 점수, 좋은 5점에서 6점 정도 되는 사람은 수술을 할 수 있고, 근데 요것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입원해서 내지는 외래에서 정밀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ICG 검사를 하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검사 결과가 좋으면 간을 좀 뭉터기로 잘라내도 되고, 그러니까 간암이 외지간이 커도 잘라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애매모호하면은 조금만 간의 왼쪽을 조금 잘라낸다든지, 간암 부위가 조그맣다면은 그 끄트마리만 잘라낸다든지 그러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종양이 있다면 우리 종양을 본다는 거는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봐서 확인을 하는 건데, 종양이 있으면 사실은 그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한 새끼옷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종양만 딱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이 종이 오려내듯이 도려내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조금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얘기드린 여러 가지 장기 오래 사실 수 있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치료임에 반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간 기능이 나쁜 사람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간이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게 제일 문제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암은 한 번 수술로 완치되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5년이 지나면은 약 한 절반 정도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절반 정도가 재발한다는데 뭐하러 수술을 하냐, 그거는 너무 확률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암도 사실은 전체적인 간암을 수술하시는 환자들을 따져봤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재발한다는 거지, 간암이 조금마신 분, 보통 한 2cm나 3cm 미만의 분들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완치가 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하면, 우리 사실 유방암이나 무슨 자궁경부암 같은 거는 상당히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건, 물론 췌장암도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췌장암 같은 거는 보통 5년을 사실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90% 이상이지만 2기, 3기 넘어가시면은 5년을 사실 확률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간암이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기능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종양하고 비교해서도 나쁜 그런 경과를 보이는 암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한 다음에도 다양한 치료가 있는 게 간암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종류의 종양들은 수술을 하면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면은 사실은 거의 물론 잘 듣는 종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양이 항암 치료 빼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암은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수술을 한 다음에도 재발한 간암이 비교적 조기 간암이고, 그리고 몇 개 안 되고 조그맣고, 그리고 간 기능도 잘 버텨주면 또 수술도 할 수 있고 고주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환자분이 문제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도 한 번 계신데, 물론 한 번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제 환자 경우 같은 경우에 수술을 3번까지 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처음 수술로부터 따져서는 거의 한 8년 이상 아무 문제 없으시고, 마지막 수술부터도 지금 6년이 지나셨는데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하더라도 너무 비관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수술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다른 어떻게 보면 종양의 수술이랑은 거의 비슷한데, 얘기 드린 대로 간 기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각광을 받는 게 경피적 치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간단하게 알기 쉽기 위해서 얘기 드리면 여기가 피부입니다. 피부고 벽돌색으로 얘기해 놓은 게 간이고, 간암을 그려놓은 건데, 주로는 바늘을 찔러서 저거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알코올을 99.9%의 알코올을 넣어서 화상을 입혀서 간암을 죽였었습니다. 근데 저게 치료가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주파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희 병원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다는 건 경피적인 치료, 피부를 뚫고 하는 치료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홀미움 치료라든지, 또 어느 병원에서 하는 히프라 그래갖고 이렇게 강력한 초음파로 태워버리는 거라든지, 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사이버 나이프라 그래서 몇몇 병원에서 시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알코올하고 고주파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합병증도 제일 적은 편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하면은 훨씬 저렴한, 그래서 환자분한테 부담은 적게 드리면서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다른 것들은 비교적 많이 우리 모든 의사들이 동의해서 쓸만하진 않고 알코올을 넣는 거하고 고주파를 넣는 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고주파를 사실은 수술이 특히나 안 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고주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남산 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남산 밑에 왜 그런 게 많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 고주파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용접하고 그러는 그런 가게가 한 20, 30개 쫙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주파랑 거의 마찬가지의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그 간암에다가 주사 바늘을 찌르고 거기다 고주파를, 그러니까 일종의 파장이죠. 에너지를 집어넣으면은 거기 열에 의해서 간암의 조직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이건 전신마취를, 보통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여기 어디에 들어갈지 딱 본 다음에 여기를 잘 소독을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주사바늘을 찌르게 됩니다. 주사바늘을 찌르게 되면은 주사바늘만 찌르면 주사바늘이라는 건 얇으니까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꼭 찌르면 예를 들어 한 2, 3mm밖에 못 태울 거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발을 쫙 벌리면은 보통 요즘엔 한 5cm 정도까지는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보면은 여기 초음파로 찍은 건데 여기 안에 혹이 있는데 여기 바늘이 들어간 자리가 보이고 전기를 통해서 열이 나면은 그 수증기가 나면서 열이 나면서 저희가 저렇게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실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콕 찍었을 땐 요만큼밖에 안 타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밖에 못 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채살처럼 우산살처럼 이렇게 핌으로써 이렇게 상당히 큰 부분을 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환자분한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범위를 태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채살 모양으로 됐든지 아니면은 요 바늘을 3개 내지 몇 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경피적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그냥 마취 안 하고 환자분은 지금 의식이 완전히 있으신 겁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찔러서 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위치가 나쁘다든지 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을 해서 간을 조금 드러내 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초음파를 보고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CT를 보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거는 배를 열지 않고 초음파를 보고서 태우는 고주파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암이 있으면은 종양이 있으면 그거만 태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안 보이는 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보통 0.5cm에서 1cm 정도는 좀 여유를 두고 저희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크기가 보통은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5cm 이하, 그리고 제일 성적이 좋은 건 3cm 이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그만 혹이 너무 많아도 또 환자분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 3개 정도에 있는 혹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너무 크다든지 간 기능이 너무 남아서 복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간 기능이 너무 C등급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치료하기가 힘드시고요. 보통은 간 기능이 적어도 정상인에 가까운 90%를 유지하는 A등급하고 70% 이상을 유지하시는 B등급 환자가 고주파 치료의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종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싹 요거를 종양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얘가 태웠고 새까맣게 잘 죽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고주파 치료 후에 종양이 완전히 죽어버린 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장점은 결국은 꽤 큰 범위를 치료하는데 불구하고도 그리고 간 기능이 다소 좀 부족해도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한 합병증이 염증이 생기든지 출혈이 난다든지 그러는 합병증이 한 100명에 한 분 정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치료 못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그 자체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99분은 아무 문제도 없이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환자분이 내일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고주파는 오늘 입원해서 피 검사하고 내일 고주파하고 모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환자분들 보면 오늘 오시라 그러면은 저희 직장 다니신 분 같으면은 직장일 다 보시고 저녁에 한 6시쯤 병원에 들어오셔서 검사하시고 그래서 내일 치료하시고 모레는 한 11시 정도면은 또 출근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 또 직장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2박 3일 짧게 보자면 뭐 한 48시간에서 36시간만 병원에 머무르시면 되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는 병원 체류 기간이 훨씬 적다는 환자분의 부담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완전 개사율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종양이 일단 다 죽어버리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은 열을 넣어서 저걸 태우는 건데 보면은 한 3cm보다 작은 종양은 거의 90% 100% 가깝게 우리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cm나 5cm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은 간의 종양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건 한 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 2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를 같이 자르자니 남을 간이 너무 적고 요거는 고주파가 가능한데 이건 너무 커서 고주파가 어렵고 그럼 여기는 잘라버리고 여기는 고주파로 태워버리고 그러는 방법도 같이 그러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주파 치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전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에 종양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치료는 이 색전술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아직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시자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간이 없으셔서 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간암을 조기에 발견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아니면 다행히 간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그래도 그 종양은 괜찮은데 간 기능이 모자르셔서 수술이나 고주파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간암에만 있는 치료입니다. 다른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뭐 대장암 같은 거는 색전술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간암은 그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그 아주 잘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암제를 옛날에 써봤더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간암의 항암제가 잘 안 듣고 두 번째로는 그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정맥에다 대고 쏘서 우리 몸을 빙빙 타고 돌던 그 항암제가 간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가서 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타구니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세터라고 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간 입구에까지 가서 거기다 대고 탕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큰 대포나 미사일이라면 아주 멀리서도 쏠 수 있지만 만약에 권총이다. 그런데 100m 떨어진 적을 우리가 한꺼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권총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암에도 항암제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요 앞에까지 들고 가서 간암만 딱 죽이고 옆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정상적인 간이나 우리 몸에는 그 항암제나 그런 부담을 주는 물질이 안 퍼지도록 하는 게 색전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조금 보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가 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감시 모양의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분은 그 종양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간 기능이 그 A급이지 못하고 한 B등급, 그러니까 일반인의 한 70%밖에는 없으셔서 우리가 또 고주파를 하기에는 또 위치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있는 혈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겁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바로 앞에까지 가서 종양이 어디 있는지 염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다 항암제를 뿌리고 그리고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가지가 있을 때 나뭇가지에 밑둥을 쳐버리면은 당연히 위로는 양분도 안 올라가고 수분도 안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잎사귀는 다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으면 여기다 항암제를 넣고 여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양이 일단은 죽든지 아니면 진행을 늦추든지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는 그냥 요 하얀 거는 우리가 그때 암을 염색하는 물질을 같이 넣는 건데 그 암을 염색하는 물질이 잘 들어가 있고 종양이 잘 죽어 있는 그걸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색전술의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수술이나 고주파도 물론 되풀이하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색전술은 한 번에는 잘 안 끝나고 보통 적어도 2번은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종양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전술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밭에 나와서 김 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아주 많이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김을 매고 농약을 뿌리고 그러실 때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는 농약을 뿌리면 되죠. 물론 뭐 소나무는 손으로 솎아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농약을 뿌린다 그랬을 때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잡초도 죽지만 옆에 우리가 원하는 뭐 보리건, 벼건 죽게 됩니다. 그거랑 똑같이 간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뿌릴 수 있는 약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넘었으면은 종양도 죽지만 옆에 있는 간도 같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2번 정도는 안전한 양을 뿌리고 그래서 종양이 죽어버리면은 제일 좋고 안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여러 번 김을 매고 농약을 뿌리고 그러듯이 결국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전술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약물이 딴 데는 안 가고 종양 안에 자체만 많이 간다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여러 가지 여기 제가 많이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약을 함부로 많이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한다는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전술의 효과는 보시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색전술이 효과 없다.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서양의 의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과를 보면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결국 색전술을 한 부분 사람하고 치료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색전술을 하신 분이 훨씬 경과가 좋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거는 수술하고 색전술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사실은 수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그만큼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진행도 덜 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3년 생존율이 수술이 한 70% 되면 색전술이 한 50%는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렇게 약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3년을 봤을 때는 수술이나 색전술이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치료를 해봐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도 한 2번 정도 하시고 물론 안 좋으신 환자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뭐 4년, 5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고 요즘에 한 가지 또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간 이식인데요. 간 이식은 간암이 많이 퍼져 있으신 분이 하는 건 아니고요. 간암은 비교적 그래도 초기인데 이거 자체가 간 기능이 나빠서 몸에 칼을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수가 너무 많이 있어서 고주파를 할 수도 없고 색전술을 하기에도 간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간은 비교적 암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는데 비교적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노란 것만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잘 맞으시는 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간 이식을 하면은 5년 생존율이 70%,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우리가 성공률을 보이고 재발은 15% 미만으로 해서 수술하거나 비슷하거나 수술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간암의 항암제 치료인데요. 간암은 안쉽게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수술, 고주파 치료, 색전술, 그다음에 그런 간 이식까지는 사실 많이 우리가 환자분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치료를 꼭 하십시오. 이거를 하시면은 환자분이 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하시면은 안 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환자분도 편하시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항암제는 아직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은 약을 쓰면은 사실 효과도 좀 떨어지고 부작용도 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주로 잘 보존이 돼 있고 환자분이 치료에 강한 의지를 보내시는 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고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방사선 치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종양도 방사선으로 태우지만 그 종양 주변에 있는 간에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방사선을 3차원적으로 쬐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도 쬐고 이쪽 방향에서도 이쪽 방향에서 쬐서 종양이 있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많이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간암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간암이 거의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식이요법으로만으로 간암으로 안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우후죽순격으로 여러 가지 간암에 뭐가 좋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앞에서 줄을 쓰시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간염하고 특히 B형 간염하고 간암이 만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암의 예방과 치료가 간암 예방의 지름길이겠고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그러시고 만성 간질환 환자는 정기 검진을 해서 간암을 조기 발견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치료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치도 되실 수 있고 재발해더라도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에 드릴 메시지는 저희가 간염을 잘 알고 간암을 잘 안다면 우리에게도 새벽에 떠오르는 별빛처럼 간암 환자들에게도 아주 큰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